유산을 포기하라.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제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죠.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년.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제게 그런 말을 한다니요. 저는 34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집과 오래도록 아껴온 약간의 저축이 제 전부였죠. 남편과 결혼할 때 제 친정에서 해준 혼수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 아끼고 존중한다면 충분히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사실 그 믿음만으로도 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는 결혼 전부터 도박을 끊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내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남자들끼리 다 그렇다는 말에 속아 그냥 웃어넘기곤 했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남편의 인생을 갉아먹는 늪이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조용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월급이 자꾸 줄어들고 카드 명세서에는 알 수 없는 출처의 현금 인출 기록이 가득했어요. 물어보면 그는 늘 짜증 섞인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빚이 있어. 도와줘야 해.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만, 이번에만 도와주면 다시는 안 할게. 하지만 그가 요구한 것은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었습니다. 당신 친정집, 팔자. 그 돈이면 다 해결돼. 그는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게 그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기억이 담긴 제 마지막 안식처였죠. 그럼에도 남편은 제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당신이 아내라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 아냐? 그의 말투는 간절함보다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면서도 한마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차오르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빚을 지게 된 이유를 전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빚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탐욕의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저를 더 큰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갈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제게 서류를 내밀며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유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당신이 이걸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끝나.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 남편을 도와야 한다, 는 순종적인 마음이었고, 또 하나는 이건 잘못됐다, 이 사람은 이미 선을 넘었다, 는 절규였습니다. 결국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못해, 절대 못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남편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냐? 그렇다면 우리 사이도 끝이다. 그의 눈빛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돈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던 진짜 비밀, 그리고 저를 향한 배신의 깊이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저는 경기도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 제게 집은 언제나 따뜻한 안식처였어요. 부모님은 크진 않아도 정직하게 가꾼 가게를 운영하셨고, 그 덕분에 저와 오빠, 두 남매는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정직이야.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성실하면 어디서든 인정받는다.
그 말은 제 마음 깊이 새겨진 좌우명 같은 것이었죠. 그러다 몇 년 전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시며 우리 집은 고요하게 변했습니다. 남겨진 건 소박 한 집 한 채와 약간의 저축뿐이었지만 제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부모님의 웃음소리, 함께한 식사, 사소한 다툼까지 모든 추억이 깃들어 있었으니까요. 결혼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제겐 든든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말도 잘했죠. 무엇보다 저를 아끼는 눈빛이 진심 같아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눈빛에 속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제 친정집에 들러 이 집은 참 따뜻하다며 웃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부모님의 빈자리를 함께 채워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남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알 수 없는 메시지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얼굴이 굳어지곤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회사 일이라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녘에 카드사에서 온 문자 하나가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출금 100만 원. 카지노.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회사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던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불안했지만 그 사실을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남편의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에는 바카라라는 글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도박에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죠. 처음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도박한 거야?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그냥 친구들하고 재미삼아 한 거야. 괜히 오해하지 마. 그 말투, 그 표정, 제 마음속에 차갑게 내려앉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 후로 남편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월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집에는 늘 빚 독촉 전화가 울려댔습니다. 저는 울면서 남편을 붙잡고 애원했죠. 제발 그만해. 우리 가정 생각 좀 해. 하지만 그는 오히려 저를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이해 못하는 거야. 이번에만 잘 풀리면 다 만회할 수 있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의 말은 매번 똑같았다는 걸요. 이번만, 다시는 안 해. 이번이 마지막. 하지만 그 말은 수없이 반복되며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아직 그가 바뀔 수 있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제 친정집만큼은 절대 팔 수 없다고 굳게 마음먹었지만 남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 집을 탐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제 앞에 대놓고 말했습니다. 네가 그 집만 팔면 돼.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다. 저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그 집은 부모님의 사랑이자 마지막 유산이었는데 남편에게는 단지 도박 빚을 갚을 돈일 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던 그가 이제는 대놓고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다른 집 사람들은 다 서로 도와주고 산다더라. 아내라면 이럴 때 남편 편에 서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아내라는 이유로, 아내라는 자격 하나만으로 제가 부모님의 유산을 내어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제 마음속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꽉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그 집은 내겐 단순한 재산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의 기억이 담긴 곳이고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남은 가족 같은 거야.
하지만 제 말은 남편의 귀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깟집 하나가 뭐가 중요해? 내가 망하면 우리 가정도 끝이야. 너 혼자 그 집 지키면서 뭐가 남겠어? 그 순간 제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포기하는 건 제 삶을 송두리째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갈등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죠. 며칠 후 일이 더 커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은 제 앞에서 오빠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지은이가 부모님 집을 팔 생각이 없대요.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고집만 부리네요.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제 오빠 앞에서까지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뒤 제가 항의하자 그는 되레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잖아. 너 때문에 우리 다 망한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저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이 모든 게 끝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결코 끝이 아니리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화장실에 두고 나온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가죽 커버에 손때가 잔뜩 묻은 수첩이었는데 호기심에 살짝 열어본 순간 제 눈은 충격으로 휘둥그레졌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금액, 장소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2일 카지노 500만 원, 3월 15일 바카라 300만 원, 3월 17일 경마장 200만 원. 숨이 막히듯 책장을 넘길수록 제 손은 떨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도박 장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한 규모의 빚과 도박 기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낯선 이름 옆에 빚 7천만, 다음 달까지 갚아야 함이라는 글귀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제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장부를 꼭 움켜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조금 빚을 진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우리의 가정을 깊은 구렁텅이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도박 장부를 손에 쥔 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시계가 새벽을 넘어가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온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장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다 사실이지?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했어?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곧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왜 네가 봤어? 네가 볼 게 아니잖아.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볼 게 아니라고? 당신이 진 빚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는데 내가 모른 척하라고? 남편은 제게 다가와 장부를 거칠게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더니 낮게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선택해. 그 집을 팔아서 날 살리든가 아니면 같이 무너져 내려가든가.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보호와 사랑을 약속했던 그때의 사람이 아니라 빛과 탐욕에 눈이 먼 낯선 괴물이었죠. 며칠 후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남편은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뜸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고집을 부려서 우리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탁해도 부모님 집을 팔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좀 설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남편은 저를 이기적인 아내로 몰아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에요. 제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곳이에요. 빚은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내라면 남편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같은 아내는 도대체 어디에 필요해?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방 안은 삽시간에 싸늘해졌고 친척들마저도 말을 잃은 듯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한층 더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빚 독촉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집 앞까지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협박을 하고 갔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공포에 떨며 지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전화 벨 소리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오히려 차갑게 말했습니다. 봐라, 이게 다 내 고집 때문이야. 네가 그 집만 포기하면 다 끝난다니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내어주는 순간 저와 부모님의 모든 추억이 사라지고 제 인생도 남편의 손에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대로 끌려가지 않겠다고. 이 상황을 끝낼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남편과의 싸움이 극에 달하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어. 네 마음도 이해해.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저를 몰아쓰던 그가 갑자기 사과를 한다니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남편은 오랜만에 술 대신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더 이상 도박하지 않을게. 약속할게. 그의 눈빛은 잠시나마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이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믿어도 돼?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너만 믿어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정말로 변하려는 걸까? 그래, 아직은 가정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며칠 동안 남편은 달라진 듯 보였습니다. 술도 줄이고 집에도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함께 웃는 순간도 있었죠. 그때만큼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본 순간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카지노, VIP 초대 이벤트,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낯선 이름으로 된 문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빚은 다음 주까지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가족에게 피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순간 저는 숨이 막히듯 화면을 움켜쥐었습니다. 분명 남편은 모든 걸 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는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저는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또 도박이야? 당신 나랑 했던 약속은 뭐였어?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비웃듯 웃어버렸습니다. 아직도 몰라? 약속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돈이야. 돈.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핑 도는 듯 했습니다. 잠시나마 희망했던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결코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다시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도 알지 못하는 제 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발견한 그 도박 장부였죠. 저는 그 장부를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드러내야 할 순간이 올 거라 직감했거든요. 남편은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저를 향한 태도는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집 앞에서 낯선 사내 두 명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살벌했고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빚을 꽤 지셨더군요. 이번 달 안에 갚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다 곤란해질 수도 있죠. 그 순간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남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들은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라면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돈을 못 내면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건 뻔한 일 아닙니까?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 정도도 못 버틸 거라 생각해? 당신이 괜히 일을 키운 거야. 그냥 조용히 집을 팔겠다고 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제정신이야? 빚쟁이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언제까지 나랑 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거야? 남편은 제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팔라고. 당신이 고집을 부리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은 몰랐어. 그의 눈빛은 이미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공포에 사로잡힌 낯선 남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친정집까지 찾아와 오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 좀 설득해 주세요. 집을 팔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지은이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우리 다 망해요. 저는 차가운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그렇게 대놓고 팔아넘기겠다고 말하다니 이건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저를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오더니 제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네가 집을 팔지 않으면 그냥 끝내자. 네가 뭘 선택하든 상관없어.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이제 협박을 넘어 저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리라는 다짐이었죠. 저는 서류를 찢어버리듯 손에 움켜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네가 감춘 진실을 모두 밝혀낼 거야. 남편이 내민 이혼 서류를 찢어버린 뒤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랍 속에 숨겨둔 그 장부가 떠올랐습니다. 낡은 가죽 커버, 거기에 빼곡히 적힌 날짜와 금액, 그리고 이름들. 그것은 단순한 수첩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지금까지 쌓아온 거짓과 탐욕의 기록이었죠. 저는 그 장부를 다시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글자들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월 1, 바카라 500만 원 손실. 월 1, 카지노 1000만 원 차입.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채무 7천만, 기한 다음 달 말.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이미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부야말로 제 마지막 무기라는 것을. 다음 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아침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대답해줘. 집을 팔 건지 아닌지. 그 말투는 너무도 뻔뻔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치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대답 못해. 시간이 필요해. 남편은 비웃듯 웃으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니야. 이번 달이 끝나면 우린 다 끝장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부를 증거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끝까지
남편의 협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가까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친정에서 아버지가 거래하던 직원분이 아직 근무하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남편 이름으로 된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우자라도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용 조회가 자주 들어왔다는 건 알려드릴 수 있겠네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용 조회. 그렇다면 남편은 이미 더 깊은 빚을 지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장부를 꺼내며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걸 반드시 쓸 때가 올 거야. 남편은 절대 모를 테지. 그리고 언젠가 이 장부가 그의 모든 거짓을 드러내줄 거야.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에 집만 정리하면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곧 사인을 할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눈빛, 절망과 탐욕이 뒤섞인 그 표정.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이미 제 대답을 예스로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손에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걸.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들은 그날 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나날을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차갑게 눈물을 닦으며 장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더는 숨지 못하게 해야 해. 며칠 뒤 남편은 친척들과 지인들을 불러 집에서 모임을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가족 모임 같았지만 그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압박해 결국 사인을 받아내려는 것이었죠. 식탁에 앉은 남편은 일부러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도무지 협조를 안 해요. 아내라면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데 제 말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하려고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꽉 막혔지만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겠다고. 저는 천천히 일어나 손에 쥔 장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말하는 희생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남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건 뭐야? 어디서 가져온 거야?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장부를 펼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날짜와 금액, 장소 이름들이 눈에 들어오자 친척들의 눈빛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남편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의 기록입니다. 단순한 빚이 아닙니다. 카지노, 경마, 바카라. 여러분이 들으면 기가 막힐 만큼의 돈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지금도 빚이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순간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막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 장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건 거짓이야. 당신이 날 모함하려고 꾸며낸 거야. 저는 그 손길을 뿌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 여기에 당신의 필체로 적힌 기록이 있는데 거짓이라고? 게다가 저는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기에는 며칠 전 남편이 빚쟁이와 통화하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에 집만 정리하면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곧 사인을 할 겁니다. 증거가 두 눈앞에서 생생히 드러나자 방 안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도 말할래? 내가 거짓말한다고? 당신은 아내를 속이고 가족을 기만하고 결국 다 같이 망하게 만들 뻔했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점점 남편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뭔가를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상태였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그리고 남편의 추락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 방 안은 여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싸늘했고 남편은 땀에 젖은 얼굴로 괴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그제야 그는 장부를 다시 낚아채려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만해. 다들 오해하는 거야. 지은이가 날 모함하려고 꾸며낸 거라고. 저는 단호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해? 이건 당신이 직접 적은 기록이야. 그리고 방금 들려준 통화 내용까지 있는데 대체 무슨 오해가 있겠어? 친척들 사이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렇게까지 속일 줄이야. 지은 씨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어요.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라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할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가 이 장부와 녹취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오늘 이후로 당신이 더 날 압박한다면 난 주저하지 않을 거야.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간신히 내뱉은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넌 날 배신한 거야. 그 말에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신? 배신은 당신이 했어. 가족을 속이고 아내를 팔아넘기려 한 게 누군데. 난 이제 더 이상 당신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몇몇 친척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은 씨, 말이 맞아. 더 이상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 이건 가정이 아니라 감옥이지. 이제는 네가 결단을 내려야 해. 남편은 그제야 무너진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시원하게 뚫리는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압박받는 입장이 아니라 진실을 손에 쥔 사람으로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낯선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대신 용기, 눈물 대신 결의가 자리 잡았죠. 저는 차분히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도박은 이제 끝났어. 그리고 우리의 결혼도. 남편은 여전히 얼굴을 감싸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고 친척들은 더 이상 그를 두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가장 큰 굴욕이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증인이에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 모두 보셨죠. 이제 더 이상 제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거예요.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사람의 허망함만 남아 있었죠.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당신도 대가를 치러야 해. 내가 더 이상 당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는 없어.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혼 소장을 작성하면서도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억눌려 있던 굴레에서 벗어나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거든요. 변호사는 제게 도박 장부와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 절차는 훨씬 수월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는 세상에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빈 거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흘린 눈물과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제 인생은 달라질 거라는 걸. 남편은 처음에는 소송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무엇보다 친척들이 모두 제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발뺌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한 그의 모습은 초라 아기짝이 없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구겨진 넥타이, 퀭한 눈빛, 그리고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모습.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양측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이혼을 인용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피고인, 즉 남편이 책임지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과 해방, 그리고 오래된 고통에서 벗어난 기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남편은 판결문을 들고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빈손이 된 채 그가 걸어가는 뒷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이혼 판결이 내려진 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순간 마치 무거운 족쇄가 풀린 듯 다리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흩어져 버린 것 같았죠. 남편은 판결 직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장부도 재산도 믿어줄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조차 등을 돌렸고 그는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저를 협박하며 당당히 목소리를 높이던 그가 이제는 눈빛조차 잃어버린 빈 껍데기처럼 보였어요. 판결문이 확정된 날, 저는 친정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치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속 부모님의 미소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끝까지 지켜냈구나. 그런 위로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이웃들도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런 사람 옆에 있느라 마음고생이 심했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세상도 증명해 줬으니까요. 반대로 남편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직장에서조차 더 이상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도박으로 잃은 신뢰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며 아내라면 희생해야 한다. 던 그가 이제는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조차 아깝다고 느껴졌으니까요. 그저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탐욕 때문에 모든 걸 잃었고 나는 용기 덕분에 모든 걸 지켜냈다. 친척들 모임에서도 이웃들과의 대화에서도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공감과 지지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별빛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제 가슴 속은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야. 그 말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제 삶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이 사라진 집은 낯설게 느껴졌고, 밤이 되면 홀로 깜깜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흐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공허는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빈 공간이라는 걸요. 무엇보다도 저는 친정집을 지켜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집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고, 그곳에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낡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그 말은 이제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소문에 따르면 여전히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떠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건 이제 제 몫이 아니라는 걸.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그 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걸요. 반대로 제 삶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직장에 복귀해 하루하루 성실히 일했고, 동료들은 제 상황을 이해하며 따뜻하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큰 고통을 겪고도 꿋꿋하게 일어서는 모습이 감동이에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제 자리를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간이 흐르자 제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음을 알게 되었죠. 저는 이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느낍니다.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닌 제 삶을 주도하는 주인공으로 다시 서게 되었으니까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 저는 종종 지난 시간을 떠올립니다. 남편의 거짓말과 협박, 그리고 끝없는 도박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던 순간들. 그때마다 저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만약 제가 끝까지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여전히 두려움에 짓눌려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절대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걸요. 진짜 사랑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이름을 이용해 나를 짓밟으려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도 가족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또 하나 저는 용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용기란 거창한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하는 것. 제가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유와 평온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정직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남편은 거짓과 탐욕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저는 정직하게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삶은 다시 빛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거겠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당신의 삶이 흔들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이 보기엔 사소한 부탁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마음을 짓누르고 삶을 무너뜨리는 요구일 수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혹은 가족에게서 부당한 요구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나요?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쳤을까요? 혹시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의 고민이 겹쳐졌나요? 이 방송은 단순히 제 사연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 위에서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 비슷한 경험이나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긴 사연 속에서 누군가는 제 고통에 공감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저의 선택에서 작은 용기를 얻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은 늘 예상치 못한 고비를 주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끝까지 지켰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제 존엄과 제 삶의 가치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가 억울하게 당신을 짓밟으려 할 때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요. 그 길은 아프고 외로울지라도 결국 당신을 지켜줄 길이라는 걸요. 이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혹시 마음속에 담아둔 사연이 있다면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또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